어르신, 어서 오세요. 녹차 한 잔 드릴까요?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 녹차는 서비스고 잠깐 조용한 곳에서 대화도 하실래요? 그 여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73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그 여자의 행동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73살 늙은이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얼굴이 이렇게 후끈해질 수도 있다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 속으로 함께 가시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터운 등산복을 입고 조개산 등산로 입구에 섰습니다. 한쪽 손에는 오래된 등산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제 주름진 손등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73세, 은퇴한 국어교사인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이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아내 혜진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약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죠. 처음에는 아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을 오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삶의 순환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쯤 저는 항상 쉬어가는 산 중턱 작은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3명의 여성들이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등산 후 마실 따뜻한 차가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중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를 한 그녀는 다른 두 여성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단돈 10,000원입니다. 단정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녹차 한 잔 주세요. 여성은 곧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어요. 김지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원, 그 이름이 왠지 귀에 익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같은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차를 마시며 저는 자꾸만 지원을 곁눈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억 속에서 정확한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교사였던 태준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도 매일 산에 오르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의사 말대로 규칙적으로 다니고 있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 중턱에서 차 파는 여자들을 봤어. 셋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참 제 말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 여자들. 태준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내가 알아. 특히 김지원이라는 여자 말하는 거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는 안 좋은 소문이 많아. 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듣기론 젊은 남자들을 꼬셔서 돈을 뜯어낸다더라. 조심해.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느꼈던 따뜻한 기억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태준의 말이 사실일까? 하지만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 내가 혹시 관심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녀를 보는 순간 옛날에 알던 사람이 생각났어. 50년도 더 전에 편지를 주고받던 친구가 있었거든. 이름이 지원이었어. 태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50년 전 친구? 말도 안 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조심해. 그런 여자들 요즘 노인들 노리는 경우가 많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제가 외로움에 취약한 노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바랜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지원에게라고 적힌 편지들이었습니다. 50년 전, 저는 문학을 사랑하는 한 여학생과 펜팔을 했었습니다.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교감을 나눴던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마지막 편지는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정말 그 지원일까?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지원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의 말도 마음에 걸렸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산길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태준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원의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태준이 들려준 소문이 그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태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지원이 저를 노리고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 저를 낯설게 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했어요. 오늘은 지원에게 정체를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조계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같이 세 여성이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오늘도 녹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따뜻했어요.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태준이 말한 그런 여자일까? 차를 마시고 일어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기, 이거 받아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외롭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순간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제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해의 씨앗이 시커먼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어요.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군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봉투를 밀어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제안을 하시다니 실망입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원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다른 두 여성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어요. 태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순수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옛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원이 쓴 글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민석 선배는 늘 그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턱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실망한 마음으로 더 올라가다가 다른 등산객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차 파는 여자분들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김지원 씨 말씀이세요?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분 도서관에서도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곧바로 산을 내려와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김지원 씨 계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 선생님은 오늘 휴무세요. 내일 오실 거예요. 어린이 독서 시간에 책을 읽어주시거든요. 저는 실망했지만 내일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원이 저를 만나려 할까? 그토록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실에 있다고 했어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밖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계산 정상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팠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 덮이길 바라며 그때였습니다. 산 정상 가까운 바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회색 머리카락, 그 단정한 모습, 지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지원아.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떨리며 나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 민석 선배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산 정상 가까이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변화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 지원이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모습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틀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한 행동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 산세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함께 차 한잔 할까요? 지원이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여전히 우아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런 차 맛이 생각나요. 옛날에도 편지와 함께 차를 보내주곤 했죠. 녹차와 함께 시를 적은 노트.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문학에 푹 빠져 있었죠. 선배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나씩 꺼내며 웃고 때로는 그리워했어요. 어느새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시간이네요. 지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찾은 오래된 친구와 다시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도서관에서 일해요. 오후 2시에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후에 시간이 괜찮다면. 다음 날, 저는 도서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지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목소리에 따라 표정이 살아 움직이고 때로는 몸짓까지 더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독서 시간이 끝나고 지원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차 한잔 할까요? 우리는 도서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남편과는 언제 사별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5년 전이요. 오랜 병환 끝에 그 후로 집에만 있으니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차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일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겪었으니까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 그 후로 매일이 무의미했지. 의사가 산행을 권해서 시작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났네. 지원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선배는 지금도 글을 쓰나요? 옛날의 시를 정말 잘 쓰셨잖아요. 저는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은퇴 후에 시를 조금씩 쓰고 있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지원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시를 읽고 싶다고 말해주어 기뻤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존재가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랜 교사 경험을 살려 조언했습니다. 목소리 톤 변화, 적절한 질문,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어요.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음 독서 시간에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독서 시간, 저는 지원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제 오랜 교사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아이들은 제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재미있는 몸짓에 푹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새로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도 한 편 만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동화를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써봤어. 아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제 동화를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어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제 동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을 찾아 지원의 독서 시간을 도왔어요. 우리의 호흡은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도서관 앞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심상치 않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태준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도서관에 자주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왔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태준이 지원에 대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고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다가 태준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어요. 아, 김지원 씨, 오랜만이네요. 태준이 능청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우리 친구 민석이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고. 덕분인가 봐요. 태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어요. 태준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태준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기 전 지원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옛날 일은 다 지났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태준이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태준 씨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죠. 그걸 거절한 후로 그분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의 말을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원아, 혹시 함께 살면 어떨까?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저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해하지 마.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해.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울 테니까 각자 방을 쓰면서.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원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온몸을 감쌌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각자 다른 방을 쓰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죠? 책상 위에 있길래.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젯밤에 쓴 시였어요. 지원은 이미 그 시를 읽은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재능을 숨겨두다니.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시를 지원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반응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원은 매번 감동하며 제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원의 격려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편 지원은 제 격려로 도서관에서 성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몇 명 없었지만 점차 늘어났어요. 지원의 따뜻한 목소리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학 강좌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 씨가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놀랐지만 지원의 응원하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강의를 시작하자 4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지원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역시 선배는 선생님이세요. 지원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도서관에 가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이 갑자기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저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어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약을 챙겨주며 간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원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함 대신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좀 어때? 괜찮아? 제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손을 잡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앞에서 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민서가, 김지원 씨, 정말 미안해. 내가 한 말들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오랜 친구의 사과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준은 제 문학 강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숨겨왔던 시들을 모아 시집 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제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우리는 함께 시를 고르고 제목을 정하고 출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밤이면 저와 지원은 서재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지원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가끔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말없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제 집 정원에 꽃들이 피어났어요. 지원은 아침마다 정원을 거닐며 꽃들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함께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산에 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계산을 올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의 페이스에 맞추어 걸었어요. 때로는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나이 든 두 사람의 모습이 봄산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가 생각나 제가 중턱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지원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원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작은 상자 하나와 봉투를 꺼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아, 이건 특별히 너를 위해 쓴 시야.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시가 있었습니다. 늦은 봄에 만난 그대. 지원은 소리내어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시를 읽어 내려가던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대와 나, 이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은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그런 건. 하지만 마음으로 너와 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으로 결혼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지원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시집 늦은 봄의 편지가 출간되었습니다. 소규모 출판사에서 나온 얇은 시집이었지만 지역 문학계의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지원에게 바친 시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제 문학 강좌 학생들과 지원의 독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대준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민서가 이제야 내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지원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한편 지원은 도서관에서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노인들이 지원의 가르침으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일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가 보고 싶어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원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바다. 네, 사실 저는 바다에서 일출을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그가 아프고 나서는 지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가자. 여수 바다는 어때? 일출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후, 우리는 여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 작은 민박에 머물며 우리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요. 지원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어요. 어떻게 50년 전에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바다를 볼 줄은.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원의 어깨에 발을 둘렀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추워.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래도 저는 준비해 온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천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짙은 남색이 되고 점점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원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그대로 비쳤어요. 저는 지원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처음 보는 일출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라뇨? 선배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일출을 보는 건 처음이야. 그것도 내 진짜 사람과 함께.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시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과의 여행,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시들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문학 강좌와 독서 프로그램을 이끌며 지역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게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열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저와 지원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곧 웃음으로 화해했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리는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에요. 지원이 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이어졌어요. 뒤돌아보면 사라지는 발자국처럼 인생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